야담 능소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옛날 어느 마을에 복삼이라는 젊은 청년이 살았습니다. 복삼이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지만 무척 성실하고 착했답니다. 아니 할머니, 어디 다치셨나요? 산을 넘는 고갯길에서 웬 할머니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복삼이가 물었습니다. 며칠을 굶었더니 기력이 없어 쓰러지고 말았다네. 며칠을 굶었다 하니 복삼이는 할머니가 무척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복삼이도 먹을 게 없다 보니 무척 난감한 것이었지요. 할머니 옷은 여기저기 헐어있고 무척 남루해 보였습니다. 어디로 가시던 중이세요?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한양으로 일하러 간 딸을 보고 싶어 가던 중이었다네. 예서 한양까지는 100리나 되는 거리이니 이런 몸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니 제가 업어드리지요. 아이고 총각, 신세를 지게 되었구먼. 참으로 고마우이. 복삼이는 할머니를 업고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백리길은 장정이 걸어도 꼬박 하루가 걸리는 거리였지요. 하지만 복삼이는 마다하지 않고 불쌍한 할머니를 업고 한양으로 향했답니다. 힘겹게 한양에 당도한 복삼이는 할머니가 가리키는 어느 큰 기와집 앞에 섰습니다. 이 집이 내 딸 귀순이가 종살이 하는 집이야. 내가 들어갈 수는 없으니 집 앞에서 기다렸다가 귀순이가 나오면 나는 귀순이 얼굴만 한번 봐도 되는구먼. 할머니 따님이 일하고 있다는 기와집은 한양에서도 손꼽히는 대궐 같은 기와집이었습니다. 으리으리한 기와집이었지요. 할머니 날도 어두워졌는데 따님이 안 나오면 어떡하시려고요? 오늘 안 나오면 내일을 나와보지 않겠는가벼. 내일도 안 나오면 모레도 있고 글피도 있으니 걱정은 없구먼. 며칠을 먹지 못해 쓰러지기까지 한 할머니가 복삼이는 무척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또 며칠을 먹지도 못하고 따님을 기다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복삼이는 할머니가 너무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복삼이는 할머니를 두고 혼자 떠날 수도 없었지요. 그리하여 복삼이도 어쩔 수 없이 할머니 곁에서 따님을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날이 밝자 커다란 대문이 열리고 여러 장정들이 밖으로 일하러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해가 중천에 뜨자 아시로 보이는 여인과 여종이 나오는 것이었지요. 아니, 어머님 아니셔요. 언제 오신 거예요? 어머니를 본 따님이 어머니를 부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귀순아, 드디어 내 얼굴을 보게 되는구나. 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으니 내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구나. 죄송해요, 어머니. 지가 먼저 찾아뵈었어야 했는데 찾아뵙지 못해 지가 할 말이 없구먼요. 기순이 어머니가 오신 것이구나. 먼 길 오시느라 힘들고 배도 고플 텐데 어서 안으로 모셔서 밥부터 드리거라. 고맙구먼요, 아씨. 헌디 오늘 가기로 한 포목점은 어쩐데요? 포목점은 급한 게 아니니 내일 가자꾸나. 우선 어머님부터 챙겨드리는 게 좋을 것 같구나. 알겠습니다요, 아씨. 귀순이는 어머니를 부축하여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습니다. 고맙구먼요 아씨. 헌디 저 총각에게도 밥 좀 주면 안 될깝쇼. 저 총각이 산에 쓰러진 나를 업고 100리길이나 걸어왔구먼요. 아, 그러셨나요? 그럼 같이 들어가시지요. 아니어요. 저는 할머님이 따님을 만나는 것을 봤으니 이제 돌아가겠습니다요. 저의 어머님을 업고 먼 길을 오시느라 무척 힘들었을 텐데 들어가서 밥이라도 함께 드시지요. 아닙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복삼이는 배가 고팠지만 극구 사양하고 다시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할머니가 따님을 만나게 되었으니 속으로 안심은 되었지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복삼이는 아씨 얼굴이 자꾸만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호수같이 커다란 눈동자는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와 같았지요. 복삼이는 태어나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은 처음 보았습니다. 복삼이는 아씨 생각을 하다 보니 어느새 마을의 당도에 있는 것이었지요. 아니 벌써 온 것이야? 한양길이 이렇게 가깝게 느껴지는 것은 처음이군. 집으로 돌아온 복삼이는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아니 그런데 또 아씨 얼굴이 자꾸만 떠오르는 것이었지요.
아씨가 떠오를 때면 복삼이는 가슴도 뛰었습니다. 그리고 몸에서 열도 나는 듯 하였지요. 그런데 복삼이는 밭에서 일할 때도 자꾸 아씨 생각만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복삼이는 잘 먹지도 못하고 잠도 잘 수가 없는 것이었지요. 상사병에 걸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아니, 얘 복삼아, 어디가 아픈 것이냐? 어째 요즘은 통 먹지도 못하고 살이 쭉쭉 빠진단 말이냐? 그러다 복삼이는 결국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기력도 없고 온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운 것이었지요. 이상 있는 곳은 없으니 며칠은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소. 네, 약재를 처방해 주고 가리다. 의원은 정확한 병명은 알 수 없다며 보약만 지어주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보약을 다려 복삼이에게 먹여주었지요. 아니, 얘야, 이게 다 무슨 일이냐? 병치레 한 번 없던 내가 이렇게 온몸이 불덩이가 되다니 이 어미는 걱정이 되는구나. 어머니는 복삼이 손을 잡고 훌쩍거렸습니다. 착하디 착한 복삼이가 땀을 뻘뻘 흘리며 누워있으니 어머니는 가슴이 아프고 걱정도 되었지요. 그렇게 며칠 동안 보약을 먹은 복삼이는 기력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밭일도 시작하였지만 예전 같지가 않았지요. 그렇게 몇 달이 흐른 어느 날 집에서 복삼이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아니, 복삼이 얘가 어딜 간 것이야? 지금까지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얘가 말도 없이 사라지고 요즘은 무슨 일인지 통할 수가 없구먼. 그렇게 말도 없이 집에서 사라진 복삼이는 어느새 한양 미주아 씨 대문 앞에 와 있었습니다. 미주아 씨 얼굴을 안 보고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복삼이는 밥을 굶어가며 며칠 동안 대문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3일 만에 아씨가 아침 일찍 밖으로 나오는 것이었지요. 아니, 복삼이 총각 아니어요. 여기는 어쩐 일이셔요? 아씨를 모시고 나오던 여종 귀순이가 먼저 보고 말하는 것이었지요. 복삼이는 아씨의 얼굴을 보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아침밥은 드신 거예요? 복삼이는 귀순이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씨 얼굴만 보이는 것이었지요. 기순아, 아직 아침밥도 못 먹었을 것 같은데 우리 장터로 가는 중이니 가서 국밥 좀 사드리거라. 알겠구먼요, 아씨. 저를 따라오시지요. 복삼이는 아씨와 귀순이 여종을 따라 장터 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주모, 여기 국밥 한 그릇 주세요. 복삼이는 귀순이가 시켜준 국밥을 먹기 시작하였습니다. 앞전에는 제가 고맙단 인사도 못 드렸습니다. 우리 기순이 어머님을 멀리서 업고 오셨는데 제가 경황이 없어 인사도 못 드려 죄송합니다. 아니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인사받으려 한 게 아니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한양에는 일이 있어서 오셨나요? 귀순이 말에 복삼이는 무어라 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차마 아씨가 보고 싶어 찾아왔다고 말할 수는 없었지요. 그러다 보니 복삼이는 얼굴도 붉어지고 말도 더듬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할머님이 잘 계신가 걱정이 되어서요. 그러셨군요. 어머님은 며칠 후 바로 내려가셨습니다. 아, 그러셨나요?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국밥은 감사했습니다. 복삼이는 얼른 일어나 자리를 떠났습니다. 왜 찾아왔는지 부끄러워 말을 할 수도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아씨, 저 복삼이 총각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뭐가 이상하다는 것이냐? 어머니가 내려간 지가 언제인데 몇 달이나 지나서 찾아와 안부를 묻는다는 것이 뭔가 냄새가 나지 않는감요. 호호, 그러느냐? 내겐 그저 귀엽게만 보이는구나. 아니, 아씨, 귀엽다니요. 뭔가 속내를 감추는 것 같아 왠지 찜찜합니다요. 저 총각이 아씨를 보는 눈이 뭔가 심상치가 않구먼요.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이느냐? 내가 보기엔 때묻지 않은 무척 순수한 총각이구나. 감추는 게 아니라 숫기가 없어서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겠지. 호호. 아씨는 복삼이가 무척 귀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할머니를 업고 백리를 걷는다는 것은 마음 씀씀이가 얼마나 선한지 알 수가 있었지요. 그러니 아씨의 눈에는 복삼이가 보기 드문 착한 청년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한편 아씨의 얼굴을 보고 돌아오는 복삼이는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몇 달 동안 보고 싶어 안달났던 병이 싹 가시는 것만 같았지요. 집으로 돌아온 복삼이는 표정도 밝았습니다. 아니, 복삼아, 무슨 좋은 일이 있는 것이냐? 오늘은 어째 얼굴이 활짝 핀 것이야? 좋은 일이 있지라. 복삼이는 싱글벙글 하면서 밭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제가 요새 뭔 일이요? 엊그제까지만 해도 꼭 죽을 사람 표정 같더니만 오늘은 좋아서 저리 싱글벙글 하다니 알다가도 통 모를 일이구먼. 그렇게 또 한 달이 지나 아침이 되니 갑자기 복삼이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아니, 복삼이 얘가 또 어딜 간 것이야? 도대체 무슨 일인지 통 알 수가 없구먼. 복삼이는 어느새 한양 아씨집 대문 앞에 와 있었습니다. 백리 길을 쉬지도 않고 밤새 달려온 것이었지요. 아침이 되어 일꾼들이 나가고 해가 중천에 뜨니 아씨가 귀순이 여종과 함께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복삼이 총각이 오늘은 또 어쩐 일이단가요? 이것은 내가 아시드리려고 만든 목각 인형이구먼요. 호호, 그래요? 어머, 참 잘 만들었네요. 아씨는 복삼이가 준 목각 인형을 보고 무척 좋아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장터에 놀이패가 온다 하여 구경 가는 중인데 같이 구경 가시겠어요? 복삼이는 아씨가 놀이패 구경 가자는 말이 너무 좋았습니다. 아, 그렇다면 같이 가볼까요? 그리하여 복삼이는 아씨와 여종 귀순이와 같이 놀이패 공연을 가게 되었지요. 놀이패 공연을 보는 내내 아씨의 표정은 무척 밝았습니다. 아씨가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니 세상에 그렇게 아씨가 아름다울 수가 없는 것이었지요. 복삼이 눈에는 놀이패 공연은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그저 아씨밖에 보이질 않는 것이었지요. 아씨, 지금 들판에는 꽃이 만개했다고 합니다요. 그러느냐, 그럼 한번 가보자꾸나. 그리하여 놀이패 공연이 끝나고 세 사람은 자연스럽게 들판으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개울이 나오는 것이었지요. 아니, 그런데 개울에 물이 불어 징검다리가 물에 잠긴 것이었습니다. 아씨, 제게 업히셔요. 제가 업어서 건네드리겠습니다요. 호호,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복삼이는 아씨를 업었습니다. 그리고 개울을 건너기 시작하였지요. 아씨에게서는 예쁜 꽃내음이 났습니다. 그리고 등에서 느껴지는 아씨의 부드러운 살결은 복삼이의 가슴을 더욱 뛰게 하였지요. 그렇게 개울을 건너 들판에 도착하니 들판에는 예쁜 꽃들이 활짝 펴 있었습니다. 어머, 꽃들이 활짝 폈네. 참으로 아름답구나. 그렇구먼요. 이렇게 많은 꽃이 활짝 핀 것은 저도 처음 보는구먼요. 세 사람은 들판의 꽃들을 보며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지는 것이었지요. 아씨, 이제 돌아가야 하는구먼요. 조금만 더 놀다 가면 안 되겠느냐? 그러다 해가 지면 마님께서 크게 걱정하십니다요. 한참을 즐긴 세 사람은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또 개울은 복삼이가 아씨를 업고 건네주었지요. 그렇게 세 사람은 어느새 아씨집 대문 앞에 와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최고로 행복한 날이었습니다요, 아씨. 아씨와 함께한 오늘을 평생 잊을 수가 없을 것이구먼요. 저도 오늘같이 즐거운 날은 없었어요. 그러니 다음에 또 놀러와줘요. 알겠구먼요. 지가 자주자주 찾아오겠습니다요. 복삼이는 아씨에게 인사를 꾸벅하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아니, 어쩌려고 그러세요, 아씨. 저 총각이 착하긴 하나 아씨하고는 연을 맺을 수 없는 사람이구먼요. 대감마님께서 아시는 날에는 불호령이 떨어질 게 뻔합니다요. 그래도 복삼이 총각이 너무 귀엽지 않느냐? 지금까지 저리 착하고 순수한 청년은 본 적이 없구나. 안 돼요, 아씨. 그러다 대감마님 아시면 큰일 나는구먼요. 집으로 돌아온 복삼이는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백리 길이나 되는 한양길이 전혀 멀지가 않았지요. 그러다 보니 복삼이는 수시로 한양으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씨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곤 하였지요. 예, 복삼아, 요새 무슨 좋은 일이 있는 것이냐? 어째 내 입이 귀에 걸려 있는 것이야? 아니어요, 어머니. 그냥 기분이 좋아서 그래요. 그렇게 복삼이와 아씨의 만남이 잦아지고 둘만의 행복이 무럭무럭 커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복삼이가 아씨집 대문 앞에서 아무리 기다려봐도 아씨가 나오질 않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한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씨 대신 머슴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복삼이냐? 그렇구먼요. 따라오거라. 복삼이는 무슨 영문인지 몰랐지만 머슴을 따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대령했습니다요, 대감나리. 그러자 방문이 열리고 대감이 나오는 것이었지요. 내가 복삼이냐? 그렇습니다요. 내 부모는 무엇하는 사람이냐? 지 부모님은 농사짓고 있구먼요. 그런데 너는 어찌 백리길이나 되는 한양까지 와서 미주를 만나는 것이냐? 갑작스런 말에 복삼이는 무척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지요. 지는 아씨가 좋구먼요. 그래서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오는 것입니다요. 아니, 내 놈이 어찌 미주를 좋아한단 말이냐? 미주는 혼처가 정해져 있느니라. 그리고 내 놈의 신분이 어디 가당 키나 하단 말이냐? 내 오늘은 이것으로 넘어가나 다시 한 번만 더 미주를 찾아오는 날에는 내 놈의 다리가 부러질 것이다. 알겠느냐? 복삼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어찌 대답이 없는 것이야? 지는 대답을 할 수가 없구먼요. 이미 제 마음이 아씨에게 가 있는데 안 만난다고 약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요. 아니, 저런 고얀 놈을 보았나? 내가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게로구나. 여봐라, 저 놈에게 맛 좀 보여주거라. 그러자 머슴들이 나와 복삼이를 멍석말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정없이 매질을 하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한참을 두들겨 맞아도 복삼이 입에서는 찾아오지 않겠다는 말이 나오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과하게 매질을 했다고 생각이 든 대감이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거라. 헌데 어째 저 놈은 저리 지독하단 말이냐? 결국 복삼이는 실컷 두들겨 맞고 대문 밖에 버려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복삼이는 기어가다시피 하여 집으로 돌아왔지요. 아니, 얘 복삼아, 이게 무슨 일이냐? 어째 몸이 이렇게 된 것이야? 입이 귀에 걸릴 때는 언제고, 오늘은 왜 또 매 맞고 온 것이야? 도대체 내게 무슨 일이 있는 거니? 어머니는 복삼이의 몰골을 보고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간 복삼이는 나올 생각을 않는 것이었지요. 한편 복삼이가 멍석말이 당한 것을 알게 된 아씨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리고 눈에서는 눈물이 주룩주룩 흘렀지요. 아씨는 한숨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착한 복삼이가 매맞고 고통스러워할 것을 생각하니 아씨는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았지요. 아씨는 밤새도록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삼이 생각에 잠도 이룰 수가 없었지요. 그렇게 달포가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매맞은 곳이 아물자 복삼이는 밭에서 어머니와 밭일을 하고 있었지요. 아니 그런데 마을에서 불길이 솟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얘 복삼아, 마을에 불이 난 게 아니냐? 깜짝 놀란 복삼이와 어머니는 마을로 향했습니다. 한참을 달려 마을 가까이 가보니 웬 병사들이 말 타고 다니며 집에는 불을 지르고 마을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었지요. 병사들이 입은 옷으로 보아 조선의 군인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너무 놀란 복삼이와 어머니는 몸을 숨기고 다시 산속으로 피했습니다. 그리고 먼발치서 발을 동동 구르며 불타는 마을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지요. 아니, 이게 다 무슨 난리라니? 나라에 큰 병고가 든 게 아니냐? 복삼이 어머니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하였습니다. 불타는 집을 보고 있으면서도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지요. 그러자 복삼이는 아씨가 걱정되었습니다. 복삼이 마을에서 한양까지는 백리 길이니 저 외국 병사들이 곧 한양까지 도달할 것만 같았지요. 그리하여 복삼이는 산속에 있는 오두막집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갔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지 마시고 지가 올 때까지 이곳에만 계셔야 해요. 지가 꼭 모시러 오겠구먼요. 아니, 얘야 저리 병사들이 날뛰는데 어딜 가려는 것이야? 꼭 구해야 할 사람이 있어요, 어머니. 병사들이 들이닥치기 전에 얼른 빼내와야 하는구먼요. 아이고, 얘야 몸 조심하거라. 복삼이는 한양을 향해 죽어라 달렸습니다. 말탄 병사들이 한양에 당도하기 전에 먼저 가야만 했지요. 그래야만 아씨를 무탈하게 구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쉬지 않고 한양에 당도한 복삼이는 얼른 아씨 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니, 내 놈은 왜 또 찾아온 것이야? 큰일 났습니다. 외국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 한시라도 빨리 한양을 벗어나야 합니다. 아니, 내 놈이 또 무슨 수작을 부리는 것이야? 아직도 혼이 덜 난 것이냐? 머슴이 잡고 들여보내주지를 않으니 복삼이는 머슴을 밀치고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큰 소리로 아씨를 불렀지요. 그러자 복삼이 소리를 들은 아씨는 버선발로 뛰쳐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아씨 어서 피해야 해요. 외국의 병사들이 쳐들어왔구먼요. 아니, 저런 큰일이구나. 그럼 어서 아버님께 알려야겠구나. 아씨는 아버님을 찾아가 복삼이의 말을 전했습니다. 아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병사들이 집에 불을 찌르고 사람을 마구 죽이는 것을 지가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구먼요. 그러니 어서 피해야 합니다요. 내가 내 놈의 말을 어찌 믿을 수 있단 말이냐? 여봐라 먹새, 내가 나가서 밖에 동태 좀 살펴보고 오너라. 알겠습니다요. 이럴 시간이 없습니다요. 놈들은 말을 타고 오고 있으니 곧 당도할 것이구먼요. 내 놈이 지금 무슨 수작을 부리는 것인지 어찌 알 수 있단 말이냐? 아버지, 복삼이는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어요. 그러니 우선 피하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감날이 밖에서도 전쟁이 났다고 난리들입니다요. 아니, 이게 무슨 난리란 말이냐? 우선 어머니 모시고 먼저들 피하거라. 아니, 아버님은 어쩌시려고요? 내가 내 집을 버리고 어디로 간단 말이냐? 나는 남아있을 것이니 어서 어머니나 모시고 피하거라. 아버지의 완고함에 아씨는 어쩔 수 없이 어머니와 머슴들을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복삼이를 따라 깊은 산속으로 피신을 하였지요. 복삼이는 산속으로만 이동하여 어머니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은 다 누구더냐? 이분들은 한양에서 모셔온 아씨와 마님이구먼요. 그러니 난리가 끝날 때까지 이곳에 같이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 아이고, 그러느냐. 복삼이 어머니와 아씨 그리고 아씨의 어머님은 서로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씨와 마님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우는 것이었지요. 아직 집에 남아있는 아버지가 걱정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지가 아버님께 다녀오겠습니다요.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어요. 너무 슬피 울고 있는 아씨와 대감마님을 위해 복삼이는 다시 한양으로 가기로 하였습니다. 너무 위험해요. 그러다 도령님까지 다치면 어떡해요? 지 걱정은 마셔요, 아씨. 지가 이래봬도 다람쥐보다도 빠르구먼요. 지금쯤이면 외국 병사들이 한양까지 들어와 있을 수도 있었지만 복삼이는 아씨를 위해 목숨 걸고 한양으로 다시 향했습니다. 그렇게 쉬지 않고 달려 한양에 당도해 보니 외국 병사들이 벌써 와 있었지요. 그리하여 복삼이는 밤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밤이 깊어지자 아씨 집으로 숨어 들어갔지요. 그런데 아씨 집에도 병사들이 다녀간 것이었습니다. 집안은 난장판이 되어 있는 것이었지요. 복삼이는 목소리를 낮추어 대감님을 불러보았습니다. 대감님 어디 계시는지요? 지 복삼이구먼요. 대감님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을 찾아봐도 대감님은 보이질 않는 것이었지요. 아무리 찾아봐도 대감님이 보이질 않자 복삼이는 대감님이 잡혀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불이 환한 곳으로 몸을 숨겨가며 가보았답니다. 그러자 그곳에는 많은 병사들이 술 취해 잠들어 있었지요. 그리고 한쪽에는 보초 서는 병사들도 있었습니다. 한참을 숨어 기회를 엿보던 복삼이는 보초병들이 꾸벅꾸벅 졸기 시작하자 술 취해 잠들어 있는 병사의 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외국 병사 옷으로 갈아입었지요. 외국 병사 옷으로 갈아입은 복삼이는 이곳저곳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러자 모퉁이에 조선인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묶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가까이 다가가 자세히 보니 그곳에 아씨의 아버지 대감님이 잡혀 있는 것이었지요. 그리하여 복삼이는 어떻게 하면 대감님을 빼낼 수 있을지 재빠르게 궁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른 주변을 둘러보니 한쪽에 물지개가 있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복삼이는 얼른 물지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병사가 먹던 주먹밥도 챙겼지요. 그리고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 아씨 아버지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칼로 묶은 밧줄을 끊었지요. 대감님 지 복삼이구먼요. 어서 이 물지개를 매시지요. 그러자 대감님이 화들짝 놀라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아씨 아버지는 물지개를 메고 복삼이는 창을 들고 뒤따라갔습니다. 아니 어딜 가는 것이냐? 보초를 서던 병사가 뭐라 말하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복삼이는 주먹밥을 입에 넣고 물 들어간다는 손짓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보초병은 어서 가라는 손짓을 하는 것이었지요. 그리하여 복삼이는 아씨 아버님을 모시고 산을 넘어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아니 아버님, 어디 다치신 곳은 없어요? 그래, 다친 곳은 없다. 모두들 무사하느냐? 네, 복삼이 총각 덕분에 모두들 무사해요. 이게 무슨 난리인지 모르겠구나. 잡아간 사람들을 어디론가 데려가더니 돌아오질 않더구나. 아무래도 뭔 일이 생긴 것만 같다. 그래도 이렇게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아버지. 그래, 저 복삼이 청년 덕분에 무사히 빠져나올 수가 있었다. 아무래도 우리 가족이 저 청년에게 신세를 진 것 같구나. 고마워요, 복삼씨. 아버지를 무사히 모시고 와주셔서. 지는 당연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요. 그리고 이곳에는 농사 지은 것들을 보관해 놓은 게 있으니 당분간 먹는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요. 그렇게 복삼이네와 아씨네 가족들은 산속 오두막집에서 겨울을 났습니다. 겨울이라 춥긴 하였지만 배는 곪지 않았지요. 그리고 해가 바뀌니 바뀌 잠잠한 것이었습니다. 병사들의 말발굽 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것이었지요. 아무래도 지가 산을 내려가 봐야겠습니다요. 난리가 끝나지 않았나 싶구먼요. 아이고 얘야, 그러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그러느냐. 그래요, 밖은 위험하니 내려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가 조심히 다녀올 테니 걱정 마셔요. 복삼이는 어머니와 아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 저 마을을 가보았지요. 그런데도 외국의 병사들은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내친김에 한양까지도 가보았지요. 그런데 한양에도 병사들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지나던 행인을 붙들고 물어보았지요. 이보시오. 이곳에 있던 외국 병사들은 어디로들 간 것이오? 오랑캐들은 모두 철수했소. 에이 몹쓸놈들 같으니라고. 아 그렇소. 말해줘서 정말 고맙소. 이제 한양도 안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복삼이는 다시 산으로 달려갔습니다. 오랑캐들이 철수했다고 합니다. 한양까지 가보았는데 한양에도 외국 병사들은 보이질 않았지요. 정말 철수한 게 맞더냐? 지가 두 눈으로 똑똑히 살펴보았구먼요. 그래, 내가 고생이 많았다. 그리하여 아신의 가족들은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복삼이도 어머니와 마을로 내려와 불난집을 수리하기 시작하였지요. 그렇게 몇 달이 흘러 겨울이 가고 봄도 가고 여름이 왔습니다. 복삼이는 홀랑 타버린 집을 모두 수리하였지요.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밭에 씨도 뿌리고 농작물도 재배하였습니다. 그렇게 일상을 찾아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복삼이 총각, 어서 나를 따르시게 대감께서 자네를 찾으시네. 아씨댁 머슴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 있으신가요? 아씨는 잘 계시는지요? 그래 아씨는 잘 계시다네. 아씨도 자네를 보고 싶어 하시네. 복삼이는 머슴을 따라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아씨 집도 깔끔히 수리가 되어 있었지요. 어서 오너라. 찾으셨는감요? 그래, 찾았느니라. 여봐라, 여기 술상 좀 내오거라. 복삼이는 아씨의 아버지와 술잔을 나누었습니다. 오랑캐들이 다녀가고 한양도 피해가 무척 크구나. 한 집 건너 한 집으로 사람이 죽었거나 잡혀가고 피해를 입은 집들이 무척 많단다. 허나 우리는 내 덕분에 다친 사람이 없고 모두 안전하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 지는 그저 할 일만 했구먼요. 그러니 너무 그리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요. 그래서 내 깊게 생각해 보았느니라. 나도 미주도 미주의 미도 모두 내게 목숨을 빚진 것이나 다름이 없지 않느냐. 그리하여 자네와 미주가 서로 죽고 못 사는 사이 같으니 둘이 혼례를 치르면 어떻겠느냐. 복삼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씨와 혼이 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꿈에도 해본 적이 없었지요. 복삼이의 두 눈은 어느새 촉촉해져 있었습니다. 어허, 그놈 참. 어째 사내가 그리 눈물이 많은 것이냐. 그리하여 복삼이는 아씨와 혼례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둘도 없는 인꼬 같은 부부가 되었지요.
그리고 어느덧 1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절 받으시지요, 장인어른. 어서 오시게 사위. 이게 얼마만인가? 그래, 몸은 건강한가? 훗날 복삼이는 아씨의 가문에 걸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 묵과에 응시하여 무관이 되었습니다. 복삼이는 정직하고 성실했으며 용맹함도 갖추고 있었지요. 그러다 보니 장수가 되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이보 부인, 그동안 오래 기다리시었소. 이제 나도 부인에게 부끄럽지 않은 서방이 되었소. 서방님은 처음부터 내겐 자랑스러운 분이셨습니다. 그러니 항상 몸만 건강하시면 돼요, 서방님. 어허, 그렇소? 그럼 오늘 밤 내 얼마나 건강한지 보여드리리다. 하하. 복삼이와 아씨 사이에는 여러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사내들은 훗날 무관이 되어 아버지의 뒤를 따랐지요. 그리하여 복삼이의 가문은 무관이 많이 나오는 명문 가문이 되었답니다. 복삼이는 결국 부인복, 자식복, 관복까지 3가지 복을 모두 얻게 되었네요. 그런데 그 복의 시작은 모르는 할머니를 업고 백리기를 가면서 시작되었으니 선행이 복을 부른 것입니다. 옛말에 음덕양보라는 말처럼 남에게 덕행을 쌓으면 훗날 복을 받는다는 세상의 이치를 실천한 것이었지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